버핏이 이번에 일본 출장을 갔죠. 일본 여행을 가서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준 것 같은데 이게 답안지일지, 버핏이 또 그래도 투자 정말 대가잖아요. 살아있는 전설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많은 힌트들을 줘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버핏이 결국 대만 반도체, 세계 반도체 생산 1위 TSMC의 자녀 지분마저도 모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매도 밝힌 거예요. 이거 아직 공시 안 됐거든요. 인터뷰에서 먼저 밝힌 겁니다. 그 이유까지도 밝혀줬는데 결국 지정학 우려, 야, 이걸 말했습니다. 버핏이 웬만하면 그래도 장기 투자하는 편인데 2분기 만에 홀라당 다 팔았거든요. 이것도 많이 샀다가 지난번에 3개월 만에 지분의 80%를 팔고,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그리고 3개월 안에 나머지 10%도 다 팔아버린 거예요. 20%도 전략 매도하고 나서 본인 다 팔았다는 건데, 이 얘기 들어보면 좀 더 섬뜩한 게 회사에 아무 문제 없다, TSMC 좋은 회사다, 경영진도 문제 없다, 근데 다 팔았다. 이 얘기는 진짜 지정학 갈등이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에 따라 다른데 대만과 중국 간의 지금 갈등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버핏이 물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회사에 문제 있으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는데 의외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버핏이 지금 중국 주식도, 그러니까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주식 오래 들고 있었던 회사 중에 비아디라고 있습니다. BYD, 비아디라고도 하는데 테슬라, 대항마 지금 둘이 중국에서 싸우고 있죠. 이 비아디라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을 버핏이 2008년부터 무려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들고 있다가 작년부터 매도를 시작합니다. 작년 8월부터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또 나왔는데 10번 분할 매도를 합니다. 지분이 거의 반으로 줄었죠. 계속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아디라는 회사가 딱히 문제도 없고 주가도 좋고 돈도 엄청 벌었거든요. 버핏도 물론 차익 실현적인 측면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하필 또 중국 주식을 파니까 대만하고 중국 줄이는 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약간 하필 공통점으로 시점도 작년 말부터인 것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되게 안 좋게 보나 싶기도 하고, 물론 요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소프트뱅크,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중국 기업들 지분을 또 대거 매도, 알리바바의 대주주였는데 지분을 쭉쭉 줄여가지고 이제 거의 다 팔았습니다. 물론 지금 소프트뱅크는 현금 부족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고 밝혔습니다. 지정학 갈등 때문이라고 밝히진 않았는데 지금 중국의 우호적인 거물들이 지분을 거의 떨어내고 있다. 이것도 뭐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진짜 중국이 좋았으면 이 지분을 어떻게든 지켰을 수도 있잖아요. 많이 줄였습니다. 23에서 14, 그리고 이번 분기에 10% 넘게 줄였네요. 손절을 했습니다. 거의 손절에 가깝다고 하던데요. 엄청 많이 줄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터뷰에서도 버핏이 중국 회사랑 대만 회사 판 다음에 회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어요. 비아디는 특별하고 TSMC는 굉장한 기업이다. 하지만 지정학 갈등은 통제 범위 밖이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팔았다는 거니까, 아니 웬만하면은 버핏이 이거 다 들고 갈 텐데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도 지금 계속 지정학 갈등 위기는 점점 고조되는 것 같아요. 가라앉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막 이런 뉴스가 나와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정도로 뭐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 찌라시도 아니고요. 대만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치면 뭐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전쟁 일으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하고, 이제 대만도 지금 중국하고의 전쟁을 각오 중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미 마음먹은 것 같대요. 이번 주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물리적으로 전쟁하면 진짜 중국도 타격이 심하니까 사실상 경제 봉쇄의 가능성이 가장 높대요. 경제를 막아버리는 거죠. 제가 봐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버핏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물리적인 전쟁은 모르겠지만 대만하고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봉쇄돼 버리면 당연히 TSMC 타격이 제일 크잖아요. 지금 러시아 제재된 것처럼 중국도 미국이 막 경제 제재를 들어가면은 당연히 중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테니까, 지금 그래서 버핏이 대만하고 중국 기업 다 좀 줄이려는 거 아닌가? 이쪽에 노출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 갈등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더 불을 끼얹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미국 방산업계입니다. 미국 무기업계 대표단이 대만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제 대만에다가 무기 생산 기지를 짓겠다라고 논의하는 거예요. 최신형 무기 공장을 만든다. 와, 이제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코앞에 미국 무기 생산 기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싫겠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지금 너네들 만약에 대만에다가 무기 공장 짓는 순간 타격할 거다, 이렇게까지 밝히는 거예요. 선 넘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싫은 거죠. 완전 코앞에 적군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완전 무기 공장이 생기니까 미중 갈등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5월달에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미중 갈등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갈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드론도 만들고 탄약도 만들고, 지금 무기 파는 것도 중국이 엄청 싫어하는데 파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서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봐도 미국이 완전 대놓고 중국한테 완전 선전포고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도발 신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정학 고조의 요인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현지 분위기는 뭐 조용
조용하대요. 아직은 현재는 차분한데 약간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확인은 필요한 기사긴 한데 미국이나 일본 정부가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소환하기 위한 연습에 들어갔대요. 연습 아직은 소환하는 건 아닌데 연습에 들어간 것도 암울한 분위기가 있다고 현지에서 이제 그런 기사 나오고 지금 한국 기업들도 갑자기 송금이 좀 어려워졌다. 중국에서 돈 번 거 한국으로 보내는 게 뭔가 좀 까다로워졌다. 그래서 이거 전쟁 위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뭐 한국 정부에서도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분위기 변화 조짐은 보이는 거겠죠. 서서히 이렇게 고조되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좀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학 갈등은 정말 계속 고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버핏도 저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탈중국하는 대표 기업이 애플이잖아요. 애플도 이제 처음으로 인도에 애플 매장 1, 2호점이 생깁니다. 1, 2호점. 팀 쿡이 직접 간대요. 팀 쿡이 강남에 매장 할 때도 안 오더만 인도는 이렇게 열심히 가네요. 또 이제 한국은 또 저번에도 안 오더니 이번에는 또 인도 매장 1, 2호점 가는데 흥미로웠던 게 조건이 뭐냐면은 건물주랑 협상을 했대요. 애플 스토어 옆에는 삼성전자는 입점 금지 조건. 삼성 들어오지 말라 이거죠. 약간 견제도 하면서 탈중국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애플은 확실히 빠져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또 심상치 않은 신호 중에 하나겠죠. 중국의 대표적인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 또 애플인데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버핏이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대만 줄이고 그 돈 갖고 뭐 하나 봤더니 일본 밀어주기 하는 거죠. 이번에 일본 출장까지 가가지고 주요 기업들 CEO하고 미팅까지 다 했거든요. 자기가 투자해놓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다 만나가지고 미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출장 간 거죠. 여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뒤따라서 일본 증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외신에서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버핏이 이제 먼저 막 깔고 밀어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지금 일본을 되게 좋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번에도 인터뷰에서 보니까 일본 특히 상사, 종합상사죠. 상사 주식이 너무 싸다. 그래서 더 늘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5대 상사가 있거든요. 5개 정도의 상사가 있는데 워렌 버핏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지분을 5%씩 샀습니다. 워렌 버핏은 꼭 살 때 골고루 나눠서 사거든요. 항공주도 살 때 이렇게 4대 항공사를 쭉 나눠서 하는데 이번에 일본 상사주도 5%씩 사더니 작년에 6%로 늘리더니 이번에 7.4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는 거죠. 제가 봤을 땐 9.9까지 갈 것 같아요. 보통 10% 넘어가면 규제가 세지기 때문에 9.9까지를 상한으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한 최대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지금 버핏이 현금 마련한 것 같고 일본 주식을 엄청 밀어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싸다라는 이유로 하는데 그래서 일본을 좋게 보는 건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지만 5대 상사입니다. 마루베니는 역사상 최고가 뚫고 있고 미쓰이, 미츠비시, 스미토모, 이토추 이렇게 있죠. 5대 상사. 계속 오르는데 버핏이 산 시점부터 계속 오르는데요. 2020년 3분기 추매 올라도 추매. 제가 작년에 이거 소개할 때 와 많이 올랐는데 버핏이 또 사네요 했는데 지금 요 가격에 또 산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더 살 것 같아요. 9.9까지 갈 것 같은데 아직도 싸다라고 하는 게 진짜 와 그렇죠. 역사적 최고가인데도 싸답니다. 그래서 지금 버핏이 미국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게 이제 국가로 치면 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는 일본인가? 요즘 버핏이 미국 주식 잘 안 사거든요. 좀 찝찝한데 버핏이 미국 주식 사다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일본 지금 가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상사 투자 계획 너무 좋아가지고 10년에서 20년 정도는 투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장기 투자. 대만 주식은 6개월 만에 홀라당 팔아버리더니 이제 5대 상사에 최소 10년 이상 투자할 건데 배당금도 늘려주니까 너무 좋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워렌 버핏은 딱 그 자기 기준이 있어요. 진짜 저퍼주 아시죠? 제일 싼 거. 버는 돈 대비 가치 평가가 무조건 싸야 되고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고 배당을 잘 줘야 되는데 이거 통과했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러더라고요. 버핏이 일본 출장까지 갈 정도니까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이 싸서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싸기 때문에 산다고 했지만 조금 이유를 더 붙여보자면은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엔화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되는데 버핏이 이제 일본의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엔화도 저평가고 일본도 좀 경제 회복에 베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의 중앙은행이 10년 만에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금융 정책이 바뀔 거라는 얘기도 많아요. 통화 정책 또 뭔가 분위기 변화를 느끼고 일본으로 간 거 아니냐 버핏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이게 물가랑 거의 비슷한데 진짜 90년대 이후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많이 들어보셨죠? 90년대 이후로 임금도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디플레에 빠져가지고 뭘 해도 임금이 안 오르는 겁니다. 월급이 정체
2%대. 야, 아무리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2%씩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좀 의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인플레 기대 심리가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잃어버린 30년이었는데 지금 여기 임금 오르는 거 보이시죠? 물가랑 임금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도 야, 뭔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하는 거 아니냐, 버핏이 그래서 저렇게까지 막 가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냐, 투자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엔화가 워낙 싸니까 버핏이 야, 환차익만 해도 얼마겠냐 싶어서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지금 달러가 또 많이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이건 이제 원화가 아니고 달러 대비 엔화입니다. 달러랑 엔화의 관계인데 금리 인상하면서 엔화가 달러 대비 엄청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평소보다도 싸게 줍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차익에다가 일본 경제 성장으로 인한 추가 상승까지 노리면 버핏은 그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 끝나고 최근에 버핏이 좀 주식 더 산다고 발언하고 3일 이후에 실제로 엔화 채권을 발행했는데 엔화 현금을 조달했다는 말입니다. 1.6조 원, 무려 1.6조 원이나 현금을 마련했는데 3년 전이죠. 코로나 때도 이렇게 엔화 채권 현금을 조달한 다음에 5대 상사 지분을 대거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더 살 거라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지금 5대 상사를 사든지, 버핏이 이번 인터뷰에서 눈여겨보는 회사들이 일본에 몇 개 더 있다 그랬거든요. 이미 정해놨다고. 언제 살지의 문제지. 그래서 아마 지금 상당히 일본 밀어주기, 본인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좋게 보는데 이번에도 적중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월가도 비슷하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지금 달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강세 사이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가 약세 사이클에 접어들면 아시아나 유럽,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나라들로 돈이 들어오면서 좋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0년 동안 달러의 약세 사이클 3번 있었는데 이번이 4번째가 될 수도 있다네요. 뭐 이건 좀 믿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지만 70년대 달러 약세할 때 금이 많이 올랐고, 그때 80년대에 인플레 꺾이면서 미국 달러가 내려올 때 엔화랑 독일 뭐 이런 쪽 통화가 많이 올랐고, 이렇게 과거 닷컴 버블 이후, 그리고 지금 이 금하고 유로, 엔, 아시아 이런 쪽이 좋을 수 있다. 사실 한국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달러 약세되면서 돈 풀리면 전 세계로 들어오니까 한국, 일본,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달러 약세 사이클 시작될 수 있다. 버핏이 이걸 노리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달러 좀 약하면 다른 통화로 자산 배분해야 되니까 굳이 미국 주식을 안 사고 자꾸 일본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좀 꿍꿍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달러 약세가 되면 원자재한테도 좋거든요. 원자재 강세. 이러면 버핏이 투자한 종합상사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에 버핏이 이것도 보고 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도 경기 지표로도 이번 주에 나온 게, 미국은 경기 선행 지표가 지금 아직 바닥을 안 쳤는데요.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회색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이 아닌 논 US라고 표현하는데 미국 뺀 다른 나라들이 먼저 지금 경기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먼저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포함해서 아시아들 또 유럽 이런 쪽이 먼저 회복하니까 지금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 달 경기 선행 지표가 먼저 반등. 그러니까 중국도 나쁘진 않은데 버핏은 어차피 아시아가 좋긴 한데 중국은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좀 줄이는 것 같고, 대만이랑, 그러면 대체제로 일본을 택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국은 안 오네요. 버핏이 한국 한번 와줬으면 좋겠는데 버핏은 한국은 왜 안 들리는지, 바로 옆 나라인데 왔다 갈 법도 한데 안 오네요. 그래서 일본, 아시아 쪽을 좋게 보는 것 같다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럽 주식도 좋습니다. 명품 LVMH죠. 루이비통 소유하는 LVMH도 이번에 신고가 뚫으면서 처음으로 전 세계 시총 1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야, 이게 중국하고 일본이 수요가 회복한 덕분이라고 밝혔는데 결국은 지금 미국 외에 유럽 주식도 강세인 걸 느낄 수 있죠. 달러 약세 때문에. 요즘 유로 강세거든요. 달러가 빠지면서 유로가 올라가니까 자금도 유럽 주식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아도 들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에어버스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항공기 만드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유럽의 에어버스, 프랑스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이 있는데, 지금 에어버스는 거의 코로나 전 가격을 회복 중입니다. 물론 중국이랑 아시아, 일본 경기 회복을 노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유럽으로 돈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달러 약세, 유로 강세, 돈이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주식이 요즘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잉은 상대적으로 조금 회복이 부진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물론 버핏이 마지막에 이 뼈 때리는 말씀 해줬습니다. 경제 예측하지 마라. 아무 쓸모가 없다. 버핏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경제를 예측하려고 했다면 돈을 못 벌었을 것 같다. 버크셔를 운영한 지가 58년인데 원래 사업하다 보면 별별 문제가 생기고 그게 사업이지, 그게 비즈니스지, 뭐 그런 문제가 없이 어떻게 사업이 굴러가겠습니까? 라면서 역시 현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싸고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좋은 경영진이 운영하고 있는지를 본다라고 뼈 때리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하는데 돈 쓰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약간 반박을 해보자면은 워렌 버핏이 경제 전망을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 일본 주식이 싸다 이런 거에 다 경제 예측이 좀 포함된 게 아닌가, 어느 정도는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보다가 이러면 워렌 버핏 팬분들이 좀 싫어하실 텐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 전망은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나. 금이 오를 것 같던지 엔화가 오를 것 같던지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너무 경제 전망에 매몰돼도 문제지만은 아예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물론 버핏이 투자하면서 경제 전망을 아예 안 했을 리는 없는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이 싸다는 소리는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이게 아쉬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들 많이 빠진 거 많은데 아쉽게도 일본 주식이 워낙 싸다고 판단했는지 끝까지 이 얘기는 안 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원래 오늘 이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아시아 주식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어차피 아시아에 좋은 회사들 있으면 버핏이 다 투자해가지고 배당금으로 다 미국으로 가져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미국이 되게 부러웠던 게, 성장주는 빅테크가 다 담당하고 있고 돈을 흡수하고, 가치주, 원자재, 에너지, 뭐 은행 이런 거는 워렌 버핏이 가치주 담당 일진이죠, 제 표현으로. 저렇게 막 전 세계에 싼 주식들 다 투자해가지고 미국으로 다 돈 가져오니까, 야, 참 미국이 진짜 부럽다.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다. 이런 워렌 버핏을 보유한 나라여가지고 지금 일본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워렌 버핏한테 다 배당 갖다 바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버크셔에서의 투자에도 퉁쳐대고, 굳이 막 아시아 투자 직접 안 해도 미국 주식에 넣어놓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돈 불려서 가져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결론은 제 개인적인 선호도는 그냥 미국 주식을 투자해놓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열심히 굴려준다. 버핏이 가서 출장도 갔다 오고 S&P 500 투자하시면 버크셔에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분할로 다 간접 투자가 된 거겠죠. 그래서 똑똑하신 분이 알아서 투자를 잘 굴려줄 테니까 여기에다 맡겨도 되겠다, 아니면 S&P 500에 되겠다 싶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일본 주식 우리가 직접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텐데 이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구나 싶었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버핏이 또 일본 주식, 아시아 주식도 좋게 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